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예,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항월경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팔에 와 있는지 아니면 티벳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참 드문 현상입니다. 저희도 1년 전에 우리 우경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직접 모시지 않고 전화 인터뷰로만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우경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우경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야, 1년 만에 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때 뭐 말이 참 많았어요. 야, 정말 이쁘다, 뭐 아름답다. 왜냐면 뭐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얼굴 없는 보살, 아예 얼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 그리고 대사님, 네. 예, 이런 분들만 등장하다가 이 마치 이 천국에 와 있는 듯한 환상 속의 그녀라 그럴까요? 만나고 그 당시 대단히 뜨거웠습니다만은 어떤 이유로 저희들과는 방송을 더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고요. 자, 이게 심볼이라 그러나요? 어떤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건 싱잉볼입니다. 아, 싱잉볼.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노래하는 그릇이라고 하죠. 아하. 네. 제가 이 싱잉볼을 몰라서 심볼이라고 했어요. 예. 네. 자, 이게 정말 생소합니다. 제가 모르니까 제가 웬만한 걸 다 아니까 박사 네. 학위를 받았겠지만 네. 이 싱잉볼을 몰라서 심볼이라고 하는 이 무식함. 예. 아닙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예. 지금은 모르시는 분도 더 더 많으시고.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네. 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싱잉볼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만들진 않고요. 예. 아까 박사님께서 네팔에 온 것 같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팔에서 인도에서 만듭니다. 싱잉볼을. 아, 그렇습니까? 네, 두들겨서 만들고 예. 7가지 금속을 두들겨서 만드는데 예. 이 소리를 울릴 때 예. 진동 울림이 깊은 울림이 있어요. 예. 이 울림이 우리 몸의 세포와 공명을 하면서 우리 몸을 정화시키고 예. 명상이나 이 소리 테라피 예. 또 이런 치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하면은 이제 종의 나라이기도 한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경주의 에밀레종. 네, 그 에밀레종의 그 떠들어온 이야기 중에 하나, 네, 그 종을 만들 때 아이를 낳았다. 네, 그래서 에밀레라고 소리가 네. 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싱잉볼 지금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에밀레종도 울고 갈 것 같습니다. 이 네. 울림의 깊이가 네.
굉장히 크게 오네요. 네. 예. 뭐 크기는 다 다양하게 있지만 예. 이런 큰 크기는 전문가용이죠. 예. 네. 그러면은 네팔 하니까 저도 이제 네팔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네팔 하니까 라마스테 네. 이 인사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그럼 우리 우경 선생님께서는 이 싱잉볼을 네. 대한민국의 대가로 제가 알고 있고, 아, 과찬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섭외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은 이 얼굴 공개가 어려워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촬영하지 못했고 전화 통화만 저희들이 한 두세 번 방송을 한 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뭐 정확하게 그냥 꽂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네.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네. 1심 검찰의 형량이 얼마가 주어질 거냐라고 네. 제가 물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3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경악했죠. 네. 이 싱잉볼이 도대체 뭔데 3이라는 숫자를 그냥 끄집어낸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방송 중에 그 당시 최고의 이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 아주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그 당시 대표, 맞습니다. 네, 지금은 전 대표입니다만은 네. 그때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다들 알고 계셨는데 네. 저희 방송도 이제 그분들의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송 중에 우리 우경 선생님께서 이분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맞아요. 그때 그랬죠. 예,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고 네. 예, 게시판이 거의 난도질 나다시피 네. 방송 문 닫아라. 섭외할 사람이 없어서 좌파를 섭외하냐. 네. 응?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곤욕스러워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우경 선생님께는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만은 아, 예, 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저희 방송은 좀 민감한 방송이고 네. 저희 구독자가 이제 15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150만 구독자 중에 140만 명이 이 보수 우파 진영의 분들이고 네. 한 10만 명 정도가 진보 진영, 좌파 진영 또는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저희들 그만큼 힘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우리 우경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용기를 낸 것은 시청자분들이 야 그때 그 우경 선생 정말 대단한 쪽집게였는데 우경 선생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도대체 그 자파스러운 얼굴은 참 아름답게 생기고 미인인데 말하는 그는 역시 좌파야. 응?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지금 곧 6월 3일이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고 저희 방송에서는 네. 예, 어떤 말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우경 선생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도박 아닌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고 들리십니까? 네. 긴장되나요? 아니요. 그냥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역시 예. 상관없이 예. 영감 받는 대로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영감 받을 때 영감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무속인들하고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할매 등장하고 네. 또 할배 등장하고 네. 예. 영감님들 할머니들 자주 등장하는데 네. 이 싱잉볼은 어느 분의 영감을 받으시는 겁니까? 저는 명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전생을 보고 예. 미래를 영감으로 받고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예. 전생이 필요한 치유를 하고 예. 또 필요한 분들 또 싱잉볼 테라피 치유도 하고 있고 예. 사람마다 각자의 메시지 내려오는 메시지들이 달라요. 예. 그리고 어떤 방법도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해서 제가 영감을 받는 느낌은 저는 우주가 빛이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죠. 전 참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들 참 많이 만났는데 네. 심지어 화성에서 왔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네.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들어드렸습니다. 네. 본인은 분명히 화성에서 왔다 그러고 네. 그리고 화성에서 온 증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문양의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무슨 그림이냐? 라니까 본인이 그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야 이건 인간이 흉내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이 그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화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셨는데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외계인과 텔레파시를 통하고 대화를 한다. 뭐 네.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아니면 반대이거나.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만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제가 그 시계를 네. 금속과 유료된 시계를 그냥 제 앞에서 그냥 빠사먹는 경상도 말로 네. 빠사서 아그작아그작 씹어서 그냥 삼켜버리는 네. 한마디로 경악이죠. 으악 딱 소리가 그냥 나는 이런 분들도 만나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이 하늘나라의 이 선녀를 만난 듯한 천상의 선녀를 만난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표현은 되게 송구스럽지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네팔의 그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이 소녀가 앉아 있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경 선생께서는 이 지금 이 싱잉볼을 접하게 된 사연이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울리라는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때 소리를 울려라. 그래서 울려라. 그게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 뭔지를 잘. 그러면서 명상을 접하고 우연찮게 뭐 이렇게 소문 이렇게 알게 그러니까 제가 알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시인부를 알게 되고 예. 그러면서 접하게 되고 예. 또 이 소리를 울리면서 저도 같이 명상하는데 도움을 받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치유하고 이 치유 테라피로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느껴보고 하면서 뭔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작은 걸 샀지만 점점 이제 다양한 싱잉볼과 크기도 다양한 소리도 울림도 다양한 싱잉볼을 많이 구매를 해서 제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네. 소리를 울려라 네. 이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네. 혹시 메시지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가수가 되었으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가수도 어찌됐든 소리를 울려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직업이니까 제가 소리를 울려라 그러면, 가수가 되어라 그러면 노래를 불러라라고 했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때 받았을 때는 저도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냥 소리를 울려라라는 어떤 느낌과 메시지를 받고 그냥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결시키고 이걸 알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다 움직이신 거죠. 자연스럽게. 네.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겠죠. 예. 네. 예, 여러분 시청률 점점 빠져드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점점 이 방송이 재미있게 들리진 않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우경 선생님께서 전생을 보고 미래를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저의 전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생에 박사님이 하시는 일과 전생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느낌은 지금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지만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뭔가 세밀하게 보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잠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말씀은 전생에 제가 광대였다는 뜻이군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쪽에 관여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 시대에도 그 나름의 정치가 있었겠지만. 그럼요. 그 시대도 네네, 네. 당연히 네. 원시 시대도 정치는 있었습니다. 부족장이 있었으니까. 사회적 어떤 계층의 높은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인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광대는 아니셨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 나이가 지금 사실 제가 제 나이를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 저도 제 나이를 잘 몰라가지고 네. 이 주민센터에 가면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민센터에 아니 68년생인데요 이러면서 아니 그 68년생 몇 살이에요? 난 정말 나이를 몰라요. 정말로. 68년생은 내가 확실하고 민정이 68년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전생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기를 지리산 산골 네. 지리산 산골의 7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제 40 되셔서 이제 힘들게 7남매를 기르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제가 느껴지는 걸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지리산 산청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나요? 네. 전생에도 그곳과 그 장소와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박사님께서 그곳에서 전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했다면은 그곳에는 거기서 왠지 네. 학자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공부하고 학자. 그 산골에서 뭐 학자 할 게 없는데 굳이 할 수 있는 건 어릴 때 제 기억서는 어머니가 막내야 나무 좀 해와라 하면 산에 가서 저기 소나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생의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 전생에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단 한 번도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 수행하고 공부하시고 그런 평범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요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먹거리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없죠 산골에서는. 네. 학교 갔다 무조건 물고기를 잡아러 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어머니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이제 그걸로 우리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물고기 강에 가서 이렇게 대나무 낚시를 하는데 그럼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이끼를 달아서 물고기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30분을 기다리기도 하고 1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 제가 야 이거 시간 낭비야. 그 어린 나이에 네. 이 물속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은 금방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도 있을 텐데 네. 어디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작정 낚싯대를 던지기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 순간적으로 낚싯대를 잘라버립니다. 네. 앞에 잘라서 30cm 크기로 만들어요. 그럼 낚싯줄도 10cm로 잘라서 딱 아주 작은 낚싯대를 만들어서 네. 물안경을 끼고 잠수를 하죠. 네. 그리고 바위에 가서 물고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그때 주로 많이 낚았던 게 극지라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가 바위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낚싯대 수중 낚시를 최초로 한 대한민국이야. 난 전 세계에서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네. 대한민국에서 수중 낚시를 한 최초 인물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낚싯대를 가지고 끝지 앞에다 갖다 밀어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래도 안 먹을 거냐? 이렇게 입에다 갖다 주는데도. 그럼 이건 뭐 100% 그냥 탁탁 낚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짧은 시간 나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낚아서 집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게 내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좀 특출났다. 네. 우리 또래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수영을 해도 이 평범한 때 이렇게 수영을 주로 하지만은 이 재미가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제 소낙비가 장맛비가 오고 나면 물살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거칩니다. 그렇죠. 흙탕물이. 근데 그때 뛰어들면 그거는 바보야. 네. 근데 그 흙탕물이 이제 가라앉을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물살이 셉니다. 아직까지. 네. 그때 되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영을 해서 건너편으로 갈 수 없어요. 네. 물살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 사람들은. 네. 근데 저는 가서 한참을 강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재밌겠단 말이야. 건너갈 수 있겠단 말이야. 그런데 직선으로 건너간다라는 것은 지금 죽음이야. 네.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수영하는 방법을 대각선 방향으로 잡자. 그래서 나의 몸을 물길에 맡겨버리자. 네. 단지 방향만 틀어주면 저 끝에 가서 난 딱 도달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거야. 네. 그리고 그냥 저 느낌이 오면 그냥 뛰어드는 스타일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가면 친구들이 경악을 하죠. 죽음다. 죽는 쭈쭈쭈 큰일 났다고 난리 난 거야. 근데 저는 수영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몸을 맡기는 거야. 네. 손으로 방향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저 끝쯤 가서 건너편에 탁 갑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특출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평범한 네.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나는 훌륭한 집에서 태어났을 리는 없다 전생에. 가장 그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지고 이 환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 몸은 이렇게 불사조처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생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일단 고맙습니다. 예. 자, 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오늘 이제 저희들이 찾아낸 본격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번 6월 3일 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네. 가장 관심이 많고 궁금해합니다. 네. 이제 불과 남아있는 시간은 한 2주 남짓 남아있습니다. 네. 자, 우경 선생님께서 지금 하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싱잉볼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네. 혹시 가능할까요? 힘드시면은 뭐 아니라고 말씀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해보죠. 예. 또 만에 하나 결과치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우경 선생님 명성에 대단히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네.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톤이 점점 작아지는 거 보니까 약간 긴장하고 있다. 막 속대마다 쫄았구나. 하나님도 ጮ나요? 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분인데 하나님도 쫀다라는 난 오늘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네. 제가 유튜브는 처음이고 예, 또 앞전에는 전화로만 인터뷰를 하다가 예.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박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 제가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예. 하나님께서도 카메라 앞에는 쪼는군요. 예. 제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가요? 네. 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세 분의 대통령 후보군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40대 기순으로 외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네. 그리고 정말 불사조처럼 등장을 했지요.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네. 예, 왜냐면은 김문수 후보와 제가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4,700개의 새마을둑을 뽑아낸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내가 정치권에 손을 내밀었을 때 모두가 노. 노.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신 박사 함께 갑시다. 괜찮으십니까? 아무도 안 간다 하는데 무슨 얘기야?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정강훈 목사 그 장희동 교회 일요일 날 그때 이제 그 식사하면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오가면서 제가 모시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로 가서 새마을도 직접 뽑은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 박정희 대통령 기 받았다. 이분 대통령 된다. 네, 그런 나름대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지금 상황은 뭐 여의치 않지만 어찌 됐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세 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한 분 한 분씩. 예. 막 경상도 말로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네. 대구 가서 경상도 사투리 잠깐 또 대구 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야 이놈아 나를 빠뜨려 가면 웃잖아. 이럴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구에는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신순겸 장군. 아, 네. 아시죠? 맞습니다. 예, 예. 계시죠. 여기 그 고려 태조 공산전투에서 예, 예. 태조 왕건의 목숨을 구하고 본인이 참수당한 그 35대 손이 접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했습니다. 대구 와서 너 내 얘기 안 하면 나의 후손이 아니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그 무덤에 가면은 네. 춘천에 있는데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사하고 나서 이제 태조가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태조 왕건이 저희 할아버지 무덤을 하사할 때 무학대사가 왕건의 무덤 자리를 봐준 거예요. 그 자리가. 태조 왕건이 묻혀야 될 무학대사가 점지해놓은 그 묘자리를 네. 저희 할아버지 묘로 하사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서 참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예. 목이 어디 갔는지 몰라. 아. 그래서 시신에서 얼굴이 두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장례식을 치를 때 네. 황금 얼굴을 만들면서 네. 묻으셨어요. 저는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예. 예. 그런데 왕건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굴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예측한 예.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 황금을 누군가는 도굴해 갈 거다. 예. 그래서 왕건이 봉분을 3개를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봉분 3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할아버지 신순겸 장군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가면 그 무덤이 있는데 예. 그 무덤에 봉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사이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조 왕건의 무덤 자리를 무학대사가 점지했기 때문에 예. 그 규모는 왕의 무덤, 왕릉의 규모예요. 규모. 굉장히 큽니다. 네. 네. 할아버지 이 정도 했으면 제가 35대소 맞습니다. 예. 자, 뭐 자꾸 너무 긴장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잠깐 옆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네. 과연 이번 대선 때 어떤 일들과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준석 후보. 대통령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한테는 요 대선이 많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세력들도 만들고, 예. 뭐 대선에 되지는 않지만 본인의 기득권 세력을 좀 만들고 경험하고 쌓고 작은 호랑이 같이 느껴져요. 작은 호랑이. 네, 네. 자, 그렇고, 네, 그런 정도. 예. 그런 정도에 자르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 방송 보면 서운할 것 같은데요. 이분한테 제가 그렇게 막
영감이 막 내려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준석 후보가 이 방송을 시청한다는 전제하에 네. 제가 이 후보께 내가 선물 하나 드리리다. 아직 이준석 후보 나이는 많입니다만은 네. 대한민국에 아직도 총각 딱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결혼은 있습니까? 결혼 운은 있습니다. 근데 한 5, 6년 후쯤? 근데 이분은 자기 눈에 맞는, 자기가 어울리는, 자기 옆자리에 뭔가 어울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좋아한다고 자기 옆에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혼 여성들의 가장 1순위가 이준석 후보 아닐까요? 이준석 후보와 결혼을 하게 되면 차기 또는 차차기의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네. 예. 어쩌면 그러니 이준석 후보님도 아무나 곁을 안 줄 수도 있겠죠. 평생 곁을 안 줄 수도 있겠군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결혼을 한다. 예. 자,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정도면 저희 방송이 충분히 선물 하나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우경 선생에게 상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10분 상담하는데 비용이 10만 원이고 찾아와서 상담하시면 3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준석 후보를 대신해서 찾아와서 상담을 했으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 주머니에 30만 원 굳어졌어요. 제가 30만 원 후원한 겁니다. 예.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강력한 대통령 후보 네. 여론조사 지지율 심지어 51%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당선되셨는데 네.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의 건사치까지 따라붙은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응? 야, 문이 창피해 죽겠어. 형수한테 쌍욕도 하고 말이야. 응?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응?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되어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여론조사가 조작된 게 아닐까? 네.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상식이 무너졌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내놓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발표는 네. 51%가 최고치입니다. 네. 그리고 40대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네. 이대로 간다면 뭐 대통령 당선 기정사실을 보여집니다. 이분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저는 TV를 보지도 않고 TV도 없고 예, 그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 솔직히 막 그렇게 관심과 애정이 막 깊지도 않거든요. 예.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지략이 대단하세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봤을 때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분 불사조야, 불사조. 이재명 후보님은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반대편에 사람을 계신 아우르고 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십도 굉장하시고요. 강력한 카리스마 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에 뭔가 좌지우지하는 촉과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감이라고 예,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타고났어요. 뛰어나시고. 타고났어 제가 봤을 때. 네,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장수로 비교하자면은 나는 삼국지의 조자룡 같은 사람이다. 네. 조자룡 같은 사람.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이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지금 서화를 걸으셨거든요. 예.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렇죠. 이분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죠.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 대통령 재수하는 거 아닙니까? 재수. 예. 예. 공도 많이 들이셨고요. 예. 오로지 목표가 이겁니다, 대통령. 이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물밑 작업과 많은 또 지지 세력들의 헌신도 받으셨겠죠. 아, 당연하죠. 네. 네.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해도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뱀 같은 분이세요. 뱀은 지혜가 있지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교묘하고. 예. 네. 지혜보다는 저는 교모양 쪽에다가 더 팍 와닿네요. 네. 뭐 생각하시기가 지혜로운 있지만 분보다는 교묘한 사람이다 쪽에서는 둘 확 다- 쏠리네. 둘 다 저는 같은 표현 이렇게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지혜도 있으시고 교묘하기도 하시고 지략도 뛰어나시고.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지략도 뛰어나고까지도 인정. 네. 지혜는 없다고 보는 게 네.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 우경 선생을 찾아왔어야지. 아이고. 혹시 여기 다녀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느낌 좀 왠지 그런데 혹시 느낌 다녀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나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이 대답에 대해서 이 평가가 지금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을 때 입에서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선뜻 않는다. 된다라는 답이 안 나오네요. 예, 이팍 나와줘야 되는데. 예.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으로 제가 느껴볼 때도 있거든요. 예. 느낌과 메시지도 받지만 어쨌든 청와대 문이 열려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예. 이렇게도 제가 느껴봅니다. 아하. 근데 발이 거기 탁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아. 이재명 대표님의 발이 그 꼬린 지점에까지 왔는데 발 하나가 걸려 있군요 지금. 그 문 앞에까지 예. 있지만 그 문을 예. 열고 탁 들어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여기 다녀가지 않았다는 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녀갔으면은 청와대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열리지 않고 그거 딱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확실하게 다녀가지 않았네요. 그런가 보네요. 그 이재명 그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캠프나 참모들도 이곳을 찾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데는 좀 찾았을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 유명하신 분 다 다닌 것 같은데 네. 야 우리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문수보살 대구와 가깝게 있는 영천 거기 보현산이 있는데 이 문수보살 정말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같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힘은 많이 약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분은 마음이 굉장히 선하시네요. 아,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저 인정. 그리고 애틋해요. 그 말도 들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근데 게 이분 저는 진짜 잘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선도 많이 베푸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중에 네. 창빈한 후보입니다. 아, 예. 예,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습니다만은 네.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 노동부 장관 이 정도 했으면은 재산이 꽤 모일 만도 한데 근데 이분을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네요. 애잔하다 하나 가슴이 좀 아프네. 이게 국민들의 마음인지 예. 이분의 마음인지. 이분은 나라를 정말 살리고 싶고 이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라 사랑이 느껴지네요 정말. 근데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러면 하늘도 아실 거라고 보고 국민들도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의 힘은 작지만 큰 기득권 세력의 힘을 확 이런 느낌보다는 많은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크기를 점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커져가는 느낌은 들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제 느낌은 이분도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님과 같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듯한 느낌이고, 오히려 한 발을 더 이렇게 떼고 이렇게 딱 뺏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김문수 이 후보님이 더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표현해 드리자면은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 대문에서 다리가 땅에 두 다리가 붙어 있고 한 다리는 들어갔고 한 다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뒷다리는 땅에 붙어 있고 김문수 후보는 청와대 아니요, 문 앞에 있다라면 아직 그 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간 게 다리 하나는 들어갔는데 근데 문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이재명 후보님은 문 앞에 딱 서 있다라고 보면 두 다리가 땅에 대해서 서 있다고 보면 김문수 후보님은 발 하나가 살짝 떠 있어요. 공중에 떠가 있다. 혹시 그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은 드릴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그 지지율도 높고 지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제 느낌으로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의 상황도 바뀔 수 있지만 더 가망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하늘이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점잖지 않으면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망성이 있다고 보고 결과는 봐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 투표는 뚜껑이 열린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잠시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지금 느껴지는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님이 된다. 김문수 후보님의 이름이 내려왔어요. 느낌이, 마음이. 이 김문수 후보 지지자분들은 오늘 기운이 날 것 같군요. 한마디로 오늘 산삼먹은 날입니다. 자, 우경 선생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우경 선생 전화번호가 나갈 겁니다. 끝으로 이 싱잉볼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는 뭐 상담하실 분들에게 뭐 안내 말씀 주시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싱잉볼 테라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상담들을 하고 있고, 또 오시면 그분에 맞게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싱잉볼 테라피를 할 때는 이렇게 깊은 울림을 들려드린다든지 소리로, 아니면 몸 위에 올려놓고 치기도 하고, 그리고 명상과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해봐야 알겠죠. 그 모든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다 오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뭔가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가이드들이 정해져집니다. 그렇군요. 자, 아랫단에 이제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처리될 겁니다만 혹시 우리 우경 선생님 전화번호 육성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상담하려고 그러면. 010-3163-5529.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명가 010-519-2231